자, 그러면 우리 22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22번 문제 이제 내가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쉽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문제를 읽어봐. 자, 모든 항이 자연수래. 엄청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치? 자연수에다가 형광펜을 쳐야 돼. 모든 항이 자연수다. 저를 그냥 준 게 아니야. 저거 자체가 엄청난 중요한 정보예요. 자, 그 다음 가본 조건을 보세요. 가본 조건에서 A5랑 A7이 같대.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5항 가지고 제6항 만들고 제7항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제5항과 제7항이 서로 같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제5항, 제6항, 제7항 만들고 나면 자연스레 제8항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그럼 제8항이 1초가 20 미만이다라는 조건 이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출발은 무조건 제5항부터야. 쓴 말 이해돼? 제5항부터 가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본 조건이 지금 제5항이랑 제7항이 같고요. 그 다음에 1초가 A8, 그 다음에 20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귀납적 조건을 봐. AN 플러스 2라는 친구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거나 아예 AN이라는 친구에서 1 빼준 친구래. 근데 요걸 따라갈 때는 요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자연수일 때. 자, 얘가 자연수가 아닐 때야.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보실 때 보시면 n 플러스 2라는 친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 n항인 친구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이 친구일 경우에는 n 플러스 1번째 항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A5항을 가지고 제 7항을 어찌됐든 만들 테니까 제 7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제 5항분의 제 6항으로 계산을 하거나 또는 제 5항 빼기 1로 계산을 해줘야 될 거야. 자, 맞아요? 저 귀납적 정의에 따르면? 그치?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제 5항이랑 제 7항이 서로 어떻대? 같대지. 그러면 제 7항이 제 5항 빼기 1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누굴 따라간다는 소리니? 이 친구를 따라간다는 소리지.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이 친구를 따라간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A5분의 A6이라는 친구가 일단 무슨 수가 돼줘야 된다? 자연수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조건 때문에 추가적으로 뭘 알 수가 있냐면 제5항분의 제6항은 무슨 수? 자연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제7항이라는 친구는 제5항분의 제6항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7항과 제5항이 같다며 제7항과 제5항이 같다며 그러면 요거를 내가 제5항으로 바꿔줘도 되는 거 맞니? 제7항이랑 제5항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쓴 말 이해돼?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6항이라는 친구는 제5항이라는 친구의 뭐일 수밖에 없어요? 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자, 됐나요? 다 이해돼요? 그치? 요 귀납적에다가 제5항 가지고 제7항 만드는 구조잖아. 그치? 근데 이거 아랫줄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밑줄 따라가셔야 되잖아.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8항 줬잖아. 그치? 제8항 줬잖아. 그러면 제8항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제8항은 어떻게 만드니? 두 가지로 만들겠지. 자, 어떻게 만들 건데? 제6항에다가 1 빼준 걸로 만들든지. 제 말 이해됐어요? 제6항에서 1 빼준 걸로 만들든지 또는 제6항분의 제7항으로 만들겠죠. 자, 맞아요? 자, 그런데 제7항은 제5항이랑 같고 제6항은 A5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 맞죠?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A5분의 1이라고 써줘도 되는 거 맞지? 제7항은 제 A5랑 똑같고 얘는 A5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자,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제8항이 얘가 될 때는 당연히 A5분의 1이라는 녀석이 자연수일 때 얘를 따라가는 거야. 자, 쓴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5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자연수가 아니면은 얘를 따라가는 거죠. 밑에 줄을. 어렵지 않아? 그치? 귀납적 그냥 정의에 따라서 계속 쓰고 있어.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제8항이 얘를 따라간다는 건 얘 자체가 자연수여야 된다는 소리잖아. 제5항분의 1이.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무슨 수라 그랬어? 자연수래. 그러면은 얘분의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제5항은 뭐여야 된다 소리야? 1. 제5항이 1이 아니라 2, 3, 4 이런 것만 돼도 4분의 1, 3분의 1 이런 게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시려면은 제5항이 1이어야 돼. 어찌됐든 1분의 1이니까 제8항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제8항은 1보다 어떻대? 크대.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아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제 말 이해됐어요? 즉 제5항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1은 아니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지금 여기까지 다 따라왔죠? 그러면 제8항은 무엇일 수밖에 없다? 제6항 빼기 1일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6항 빼기 1이라는 친구가 1초가 20 미만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제8항이니까 제 말 이해돼? 근데 제6항은 우리가 제5항이 뭐라고 해줄 수가 있었지? 제곱, 그치? 그럼 제5항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양 사이드 1 더해주시면은 2보다는 크고 21보다는 작다는 소리지? 자 됐죠? 자 그런데 우리 모든 항이 무슨 수라 그랬지? 아까 전에 자연수 제곱해서 2초가 21 미만이려면 뭐밖에 안 됩니까? 2 아니면 3 아니면 4 이거밖에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케이스 그냥 딱 몇 개야? 3개. 3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5항이 2일 때 제5항이 3일 때 제5항이 4일 때 이렇게 3가지 케이스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역추적해야 되겠죠? 그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제1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역추적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추적 할 때는 이식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이거는 정방향으로 계산할 때 표현하는 식이지. 역추적을 하려면 큰 놈 가지고 작은 놈을 계산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요렇게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AN이라는 녀석으로 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AN이라는 친구와 AN 플러스 2를 자리 바꿔줘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괜찮죠? 자 그래서 AN이라는 친구를 구해줘야 되니까 AN이라는 녀석은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으로 만들 수가 있거나 단 이때는 요 괄호 조건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괄호 조건 그대로 써주셔야 돼. AN분의 AN 플러스 1이 자연수. 됐죠? 그래야지 큰 놈을 알고 있을 때 작은 놈을 구해줄 수가 있죠. 이걸 역추적이라고 하죠. 우리 많이 배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AN이라는 녀석은 AN 플러스 2에서 1 더해준 거니까 AN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얘가 자연수가 아닐 때.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제6항은 제5항의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제5항이 2일 때에는 제6항은 4인 거예요, 일단. 맞죠?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어야 A4를 구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6항도 필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제4항부터 계산할게요. 자, 그럼 얘들아 얘분의 얘가 자연수이면 그대로 아니면 이 친구에다가 1 더해주는 거야. 4분의 2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4에다가 뭐 해줘야 돼? 1 더해줘야죠? 5. 자, 내 말 이해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분의 얘 자연수 아니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다가 뭐 해주면 돼? 1 더해주면 되지? 3, A3 다 이해될 거라고 봐.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분의 얘 자연수라고 하면 미친 거죠? 그치? 6. 자, 그런데 여기는 얘분의 얘 자연수가 되죠? 자연수 되잖아. 그치? 얘분의 얘 자연수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제 2 이렇게 대답해야죠? 됐죠? 네, AN분의 AN 플러스 1로 네. 그래서 A1을 구하는 거잖아. A1은 A3분의 A2. 그쵸 얘들아? 헷갈릴 수 있어 얘들아. 나 이거 구하려면 얘분의 얘여야 돼. 이 친구분의 이 친구. A4를 구해주려면 A6분의 A5. 이해됐어? 나 넘어가도 돼? 될까? 괜찮지? 혹시 안 되는 사람? 돼요? 여기서 됐어요 혹시? 이게 순서를 봐봐.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을 가지고 얘를 구해주고 싶어.
괄호 조건은 또 AN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있잖아. 이거분의 이거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발생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가 이제 수열을 발생시킨 다음에 당연히 요 조건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 조건에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다. 얘들아 무슨 말 했는지 알았어요. 미안. 지금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 얘기를 한 거구나. 미안해. 잘했어. 얘들아 잠깐만 지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괄호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다른데 왜 괄호 조건을 안 보냐 이 소리인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저 이거랑 순간 같은 걸로 봤네요. 그럼 다시 할게. 봐봐. 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일단 이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가지가 될 거야. 왜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가지고 너분의 너 해서 그러니까 미안. 다시 설명할게. 잘 들어봐. 얘들아, 얘분의 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항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얘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항을 만들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지.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분의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일단 얘가 될 수가 없어요. 제발 이해됐어요? 얘분의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얘분의 얘에서 2분의 1이라는 항을 만들 거라는데 2분의 1이라는 항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분의 너가 자연수가 일단 아니면 무조건 아래줄 따라간다고 생각해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 조건도 만족하는지만 보면 돼. 자, 이해됐어 지금? 자, 그러면 얘분의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냥 얘는 4에다가 1 더해서 5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분의 얘도 자연수가 아니니까 항이 자연수가 아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 더해준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분의 얘도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에다가 1을 더해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얘분의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가 되니까 일단 2가 가능한 거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능하죠? 3이라는 녀석에다가 1 더해줄 수도 있죠? 4라고도 써줘야 된다는 거야. 두 개 다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요 윗줄을 따라갔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2분의 6은 자연수인 거 맞지? 그러니까 2도 답이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됐어? 아랫줄을 따라가려면 4분의 6이 자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제 말 이해됐지? 4분의 6은 자연수 아니죠? 그러니까 이 4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자, 됐어? 여기 괄호 조건이랑 항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좀 다릅니다만 항이 자연수가 되지 않아, 항이 자연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너분의 너가 자연수가 아니면 아래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항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6항이 이제 요 9고 그 다음 제5항이 3이었을 때도 생각해볼게요. 자, 같은 논리로 갑니다. 시작할게요. 자, 우리 9분의 3 이거는 당연히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9에다가 1을 더한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괜찮죠? 자, 얘분의 얘도 자연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에다가 1을 더해준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됐죠? 제발 이해돼? 그리고 다 아랫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아직도 절대로 자연수 되지 않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가지고서 우리 봐야 돼. 이것도 자연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에다가 11 이렇게 돼야 되겠죠? 10에다가 1 더해줘야 돼서. 자, 얘분의 얘도 자연수 안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뭐 만들어줘야 돼요? 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무슨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것도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16, 여기는 4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분의 얘 17.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분의 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5. 얘분의 얘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18. 무슨 말 이해돼? 자, 얘분의 얘도 자연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6 해줘야 되겠지? 그 대신 우리가 아랫줄을 따라간다면 절대로 얘분의 얘가 자연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 얘분의 얘는 자연수가 돼야 안 돼요? 돼버리죠. 그러니까 6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즉 여러분들이 아랫줄의 특징을 따라서 항을 만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자연수가 되면 안 돼. 근데 지금 모든 친구들 다 자연수 안 됐죠? 이렇게 봐도 자연수 안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문제 없는데 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3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2, 4, 5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2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답이 11인가 봅니다. 됐죠?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 얘들아, 너네가 그 수열 문제에서 특히 11번, 12번, 13번쯤에 나오는 그 수열 문제가 막히면 안 되거든? 너네가 이 12번이 막힌 친구들은요, 문제 전부 안 읽은 거야. 자, 얘들아, 당연히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항이 정수이고.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야? 모든 항이 정수이고. 그리고 심지어 AN은 2차 수열이래.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심지어 공차도 양수야. 자, 그러면 A5 곱하기 A6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랬잖아. 그쵸? 근데 모든 항이 정수라며.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 해가지고 말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말 곱하기 1? 이걸 왜 체크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체크를 못하는 건 문제를 안 읽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그치? 문제에서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는데 얘네들 정수 곱해서 말근데 그럼 1과 말밖에 없어. 근데 심지어 공차 양수야. 그럼 A5가 작은 놈이겠지. A6이 큰 놈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일 거고요. 심지어 공차 뭐야? 그러면 2잖아. 그치? 그럼 AN을 다 줬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AN이라는 친구는 그냥 뭡니까? 우리 2N 그 다음에 5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주려면은 마이너스 11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됐죠? 제 말 이해되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수열 BN이 있고요. 수열 AN, BN은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이래. 자, AN, BN이라는 이 수열 자체는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첫 탕 곱해 주시고 공비에 n-1승 이렇게 쓰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잖아. 등비수열이면.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B6과 B7을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대.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얘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B6 구해주려면 n자리 6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A6 곱하기 B6이라는 친구는 A 곱하기 R의 5제곱일 텐데 A6이 뭐인 거인 거 알고 있어요? 1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솔직히 B6이 뭔지 알 수 있잖아. 그치? B6이라는 친구는 뭐겠어요? 그냥 A 곱하기 R의 5제곱이겠죠? 쓴 말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B7이라는 친구도 구해줘야 되니까 제7항 곱하기 B7항 이 친구는 A 곱하기 R의 6제곱이겠지. 자, 그런데 제7항은 당연히 1에다가 공차 이만큼만 더 더해주면 되니까 3이지 않겠습니까? 그치? 얘는 3이에요. 3, A7은. 그럼 B7이라는 친구는 3분의 A의 R의 6제곱이다. 근데 얘네 둘이를 더했더니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줬다. 이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AR 5제곱이어야 되니까 R이 뭐가 되겠냐? 마3이 되겠지. 자, 제 말 이해됐어요? 다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R값은 마3이구나 라는 것까지 처리된다고. 너랑 너를 더해서 0 돼야 되면 얘가 마이너스 3AR 5제곱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냈고요. 자, 문제에서 등비수열 합 줬죠? 시그마 AK, BK를 1항부터 5항까지 더해준 게 185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등비수열 합 공식 써주시면은 공비 마3인 거 알아요? 마3에서 마1 빼주시고요. 첫 항 내가 A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마3이라는 친구 5제곱 해줘야 되겠죠? 빼기 1 이렇게 써준 게 얼마다? 183이다 뭐 이런 소리잖아. 자, 제발 이해돼?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4고요. 얘는 마이너스 243에다가 1 뺐으니까 마이너스 244죠. 그러면 우리가 4로 약분해주시면은 61이네. 61A라는 친구가 183이잖아. 즉 A값은 얼마가 된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돼요? 다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AN, BN이라는 친구는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첫 항은 3이고 공비는 마3이라는 친구의 n-1승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B1 곱하기 B2예요. B1 찾아달래요.
자, B1 찾아주려면 2식 쓸 수밖에 없어. 어차피 A1은 뭔지 아니까. 그럼 저기다가 1 넣어. A1, B1은 당연히 1 집어넣어 주시면 3이 나오겠지. 됐지? 근데 A1이라는 친구는 우리 당연히 AN이 뭔지 아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마구죠, 마구. 그치? 그러니까 마구야, 얘는. 그러면 B1이라는 친구는 3분의 마이너스 1값이구나. 제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2, B2도 구해줄 수 있죠? A2, B2. 자, A2, B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9 나오겠네. 마이너스 9. 자, 그런데 A2라는 친구는 마칠이겠지? 공차 2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니까. 그럼 B2라는 친구는 7분의 9겠구나. 자, 됐나요? 그럼 둘이 곱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7분의 3? 이게 정답이겠네. 답은 3번. 이렇게. 됐죠? 이해되지? 이거 풀어야 된다, 얘들아. 이런 거 놓치지 마라, 제발. 이런 거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조건을 자꾸 캐치를 못한다는 건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13번 맞춘 사람. 생각보다 쉬운데 지금 맞춘 사람 거의 없거든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13번이. 얘들아, 너네 13번 내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 이거 멜버 풀었지 이 생각할 거다잉. 자, 문제 봅시다잉. 문제 다 읽었죠? 문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fx의 부정적분 라지 fx, x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gx 이 소리예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번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가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0보다 작을 때만 성립하는 식이야. x는 0보다 작을 때 성립하는 식. 자, 이때 xfx라는 녀석은 s 라지 fx에서 gx라는 친구를 빼주신 친구는 x세제곱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당연히 미분해보고 싶죠? 왜냐면 라지 fx는 스몰 fx의 적분이니까. 미분해주면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자, gx는 누구를 적분한 거야? xfx를 적분한 거니까 미분하면 xfx 나오겠죠? gx는 미분하면 xfx. 자, 그게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다. 됐나요? 그럼 라지 fx 줘버렸네요. 그럼 라지 fx 아니까 스몰 fx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스몰 fx 알고 있습니다. 스몰 fx 미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6x 더하기 2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얘들아,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연속함수이면 적분할 수 있어요. 연속함수가 아니면 적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치? 왜냐면 적분을 했을 때 미분한 게 도함수인데 도함수가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안 되는 함수인 건데 미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치?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한 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여야 돼요. 알았죠? 어떤 함수를 적분했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그 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이 소리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연속성 써야 돼. 그러니까 fx는 연속함수야. 알았지?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 나번 조건 때문이겠지? 자, 나번 조건에서 x가 0 이상이면 fx라는 친구는 12x제곱 더하기 k야. 그런데 내가 그랬죠? fx는 무슨 함수여야 된다고? 연속함수여야 된다고? 그럼 k는 뭐여야 된다고? 2여야 한다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친구 따라가 0 집어넣으면 2로 향해 가겠죠?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도 2로 향해 가야 되겠지? 연속성 쓴 거야. 그래서 k가 2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풀 수 있을걸? 그렇지 않아? 이 정도만 해도 풀 수 있을걸? 왜? x, fx를 못 만드는 사람은 없겠지? 여기 x 곱해주면 되니까. 그 적분해주면 라지 gx 만들 수 있어 없어? 라지 gx 만들 수 있잖아. 쓴 말 이해됐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볼게. 자, 어떻게 푸는지 이제 다 알겠죠? 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xfx라는 녀석은요 6x제곱 더하기 2x일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2x 세제곱 더하기 2x겠죠? x가 0 이상일 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라지 gx를 구하고 싶으니까 밑에 라지 gx 쓸게요.
됐죠? 여기다가 라지 gx 그냥 써버릴게. 그럼 여기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됐죠? 그리고 적분상수 뭐 붙여줘야 돼? c 붙여줘야 돼. 적분상수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이 친구도 얼마나 되겠어요? 3x 세제곱, 4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적분상수는 같겠죠? 0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줘야 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적분상수 c만 찾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c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x가 0보다 적을 때 식에 0 넣으면 그렇죠. 얘들아, 기본적으로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는 대입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어차피 0 직전부터는 얘가 성립한다고 했지만 연속함수인 것도 알잖아. fx랑 gx 모두 연속함수니까 0까지는 넣어봐도 되는 거야. 알았죠? 0 직후값이나 0 직전값이나 똑같기 때문에 연속함수니까. 쓴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0 한번 넣어보세요. 자,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라지 g0이라는 친구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겠지? 그럼 라지 g0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지. 그럼 여기 적분상수 뭐로 결정돼야 돼? 1로 결정돼야 되죠. 자, 됐죠? 그러니까 우리 g1 값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주시면 얼마가 나와? 5가 나오는 거야. 자, 됐지? 그럼 라지 fx도 결정하자. 자, 라지 fx라는 친구도 우리가 적분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 x가 0보다 작을 때 라지 fx는 뭔지 압니다.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일 때에는 요 친구를 적분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자, 요거는 4x 세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적분상수 c 붙여야 되는데 라지 fx도 연속함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시면 8 나오겠죠? 8 더하기 5예요. 그래서 13. 진짜 쉽죠? 그래서 이건 왜 못 쓰는지 한 번만 잘 보니까 내가 보기 오히려 11번보다 더 쉽다고 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는 안 들어갔니? 아니, 내가 결혼식에서 춤춰. 결혼식에서 춤춰. 우리 엄마가 춤을 추래, 나보고. 아니, 그냥, 우리 엄마가 그 결혼식에서 행진할 때 있잖아요. 신랑 신부 행진할 때. 그냥 이렇게 손잡고 행진하는 거는 너무 시시하대. 그래서 율동 같은 거를 추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나 지금 어제 밤샜거든? 오늘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 네, 늘 피곤해 보이나? 나 어제 율동 연습했어. 오빠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행진 댄스 요즘 그런 게 있어요. 행진 댄스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이제 오빠가 타이밍에 맞춰서 꽃을 이렇게 뿌려줘야 돼. 근데 자꾸 나에게 꽃을 뿌릴 때마다 내 얼굴에다 뿌려가지고 내 얼굴에 다 묻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어제 또 싸웠어요. 아니 드레스 입고도 그렇게 얼굴에다가 꽃을 뿌려버리면 안 된다. 이게 샤랄라하게 뿌려줘야지.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제 막 그랬거든. 어제 그거 하느라 밤샜어. 연예인식은 엄청 떨려요. 아주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식전 영상을 찍었어. 식전 영상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3일 전에 보냈어야 했거든. 우리 안 보냈지. 그랬더니 이제 업체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결혼을 하는 건 맞나요?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식전 영상 만들으라 그래가지고 AI로 만들었어요. 요즘 챗GPT 되게 좋더라. 그 사진 몇 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강사다. 우리는 수학 강사다. 챗GPT야 우리 수학 강사야. 1년 8개월 동안 만났어. 그 다음에 이제 사과나무 성주쌤이 소개팅 해줬어. 이런 이렇게 줄거리를 했더니만 이렇게 만들어줬고 꽤 괜찮았어. 해결했어. 30분 만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어제 춤춘 거를 지금 까먹을까봐 머릿속에도 지금 계속 춤추는 거 지금 연습 중이긴 하거든요 지금. 아니 제가 지금 뭉치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떻게 탱고 선수를 했는지 모르겠어. 네, 진짜 지금 어제 율동하는데 막 그냥 동작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서도 지금 손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계산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계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직접 풀어보셔서 계산 실수했다면 보정만 해주세요. 알았지? 자, 그러면 14번 봅시다. 얼른 끝내자. 자, 14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좀 그림 복잡하죠, 얘도. 그 다음에 잘 그려야 돼, 잠깐만. 됐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고요. 문제에서 이제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는 C, 그 다음에 여기는 A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 각이 중요한 각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길이가 5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를 7이라고 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2분의 5루트이더라. 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변의 길이를 두 개 다 줬지? 얘들아, 변의 길이를 줬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줬다는 건 뭘 줬다는 거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요 값에 대한 사인값을 줬다는 소리지?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사인값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반지름이 2분의 5루트야. 여기 5가 들어가 있잖아. 얘랑 얘 사인 법칙 쓰는 게 낫겠어? 얘랑 얘 사인 법칙 쓰는 게 낫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5가 있는 거, 그치? 그거 사인 법칙 써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자, 그래서 얘랑 얘를 했을 때 이 녀석의 2배다 이걸 씁시다. 그러면 사인 C분의 5라는 친구는 우리 요거의 2배니까 5루트 2가 되겠죠? 자, 됐죠? 그러면 사인 C라는 친구가 루트 2분의 1이구나. 그러면은 C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겠다? 45도, 4분의 파이가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45도야. 그럼 못 쓰고 싶지 않니? 여기 5 있고, 여기 7 있어. 그리고 여기는 45도야. 두 변 길이랑 각도 하나 주어져 있어. 그럼 무슨 법칙 쓰는 게 좋다고 그랬어? 코사인 법칙. 그쵸?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 꼭 두 변과 끼인 값만 있을 때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두 변 길이랑 한 값 주어져 있으면 요즘은 코사인이야 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뭐라고 잡는 게 좋겠어? x라고 잡고 우리가 x라는 녀석까지는 좀 참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은 x라는 녀석의 제곱과 7이라는 친구 제곱 49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x에다가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자, 이 녀석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25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 자,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7루트 2x 그 다음에 플러스 2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돼? 요즘은 이렇게 루트짜리 들어가 있는 게 많다 그랬어. 저번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루트 2를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생각을 해주고 둘이 곱하면 2니까 앞에 있는 계수 곱했을 때 12가 돼야 돼. 그래서 3과 4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가 처리해 주시면은 x값이 나오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x라는 녀석은 3루트 2거나 4루트입니다. 자, 됐나요?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각 A가 몇 도보다 크대? 그치. 4분의 파이보다, 즉 45도보다 크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길어져요. 근데 45도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이미 얼마인 거 알고 있었어요? 5인 거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 녀석은 5보다 길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자, 그쵸? 45도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5였으니까 얘는 더 큰 각이에요. 45도보다. 그럼 변의 길이는 더 길어져야죠. 그치? 각이 이렇게 펼쳐질수록 변도 펼쳐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3루트 2 계속이고요. 얼마가 된다? 4루트 2다. 즉, x는 4루트 2로 일단 결정하고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 좀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CF라는 녀석이랑 EF라는 녀석이 서로 같다라고 돼 있지. CF가 여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F인 것 같고요. 그래서 CF 요 길이랑 자, 요 길이랑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원에서 현 두 개 교차하면 나비 모양 닮음 있는 거 알고 있지? 이제 우리 이거 되게 익숙하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음이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 나 이제 설명 안 하고 싶어. 그치?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소리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도 무슨 삼각형이어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어쩐지 D가 왜 했나했어. 봐봐,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제 율동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자꾸 율동 생각 나서 그래요. 그쵸? 어떡하죠? 다 조졌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아니야. 이거 다 맞아. 요것만 잘못된 거네. 그치? 요 F를 연결했을 때부터 문제 생긴 거네. 이거였어요? 자, 그럼 보수 작업 들어갈게요. 알았죠? 보수 작업. 요거 49도 맞아요, 얘들아.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소리고요. 보수 작업 금방 끝냈어요. 자, 요렇게. 자, 됐죠? 요 친구랑 요 친구기랑 같은 거예요. 됐죠? 요건 상관이 없었던 거네. 됐지? 그러면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았던 거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같으니까 쌤이 여기를 잠깐 이렇게 연결해보면 그치?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똑같은 합동일 테니까 왜? 두 변 길이가 서로 각각 같고 막복지각으로 같으니까. 자,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4루트이니까 요만큼도 얼마가 되는 거다? 4루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해될까요?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자. 자,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연결하고 나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D랑 요 B를 잠깐만 연결해볼게. 잘 들어봐. 알았지? 요거랑 요거 좀 이렇게 연결해볼게. 이렇게 연결해봐. 그럼 내접사각형 나왔죠? 내접사각형. 이렇게 보이세요? 요거 내접사각형. 자, 내접사각형이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 각과 여기 각을 합쳐주면 180도 돼야 되는 거 맞죠? 자, 집중해야 돼. 그런데 잘 들어. 여기 무슨 각이야? 몇 도일까요, 이거? 이게 몇 도일까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봐봐. 우리 지금 여기 현과 여기 현의 길이가 같아. 그치?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호랑 여기 호는 같은 호야. 그러면 여기 호에 걸린 원주각이 A죠? 그럼 요 호에 걸린 원주각도 얼마가 돼줘야 돼? A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A야. 쓴 말 이해됐어? 다시 요 현과 요 현의 길이가 같아. 그럼 요 현에 걸린 이 호에 대한 원주각과 이 현에 걸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 소리 한 거야. 자,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 A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요만큼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파이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자, 쓴 말 이해됐어요? 제가 요거를 A라고 한 거예요. 요만큼을 A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지? 요만큼이 A라고 했을 때. 승환이 이해됐어? 자,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났다. 여기 A라는 요 각에 대해서만 코사인 값을 계산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AD랑 AF라는 친구의 제곱값을 알고 있는 상태잖아. 문제에서 줬잖아. 그지 않아요? 지금 문제에서 AD라는 친구랑 여기랑 여기 길이의 제곱값을 줬잖아. 그 다음에 요 친구 길이는 알고 있잖아. 4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을 우리가 알고만 있게 되면 코사인 법칙으로 관계식 하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일단 A라는 녀석에 대한 코사인 값만 계산을 해보자. 코사인 값은 당연히 삼각형 3개 다 알고 있죠? 5, 7, 4루트 2 이거 알고 있으니까 5, 7, 4루트 2에서 우리 코사인 A 구해볼게요. 자, 그럼 코사인 A는 2 곱하기 5 곱하기 7. 다 이해되지? 자, 5의 제곱 25에서 49에다가 얼마 빼주면 돼요? 32 빼주시면 되나요? 4루트 2 제곱해서.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얼마니? 17에다가 25, 42죠.
42에다가 2 곱하기 5 곱하기 7이니까 요거 쳐. 그러면 3이죠. 5분의 3이네. 코사인 값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 삼각형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여긴 파이 빼기 A였으니까. 됐지? 그러면 AD라는 녀석의 제곱, AD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D였죠? AD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D 곱하기 AE에다가 코사인 파이 빼기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코사인 A니까 5분의 마3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바꿀게. 괜찮아?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 32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에서 이거 줬잖아. 이만큼 값 줬잖아. 그치? 24라고 주지 않았어요. 24라고? 그치? 요거 24 이렇게 줬으니까 이 녀석의 값은 계산해 줄 수 있어? 없어? 이 녀석의 값 계산해 줄 수 있지? 그치? 8 넘겨주고 그 다음에 15분의 5 곱해주시면 되죠. 6분의 5 곱해주시면 되죠. 돼요? 그러면은 6분의 40이니까 AD 곱하기 AE라는 친구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0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될까? 근데 봐봐. 문제에서 사실 솔직히 물어보는 게 그 AD 제곱 곱하기 AE 제곱이 24라고 줬는데 AD 곱하기 AE 물어봤잖아. 그럼 제곱과 곱이 같이 나오는 식은 코사인 법칙밖에 없지 않아요? AD 제곱과 AE 제곱을 제시하고 나서 AD 곱하기 AE 물어보는 거는 코사인 법칙밖에 없지. 네, 어쨌든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죠.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쓴 거야. 다 되죠? 현의 길이가 같은 거 나오면 원주각도 같은 거야, 얘들아. 알죠? 그거 봐야 돼. 자, 그러면 다 된 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볼게요. 자, 21번은 복잡하게 풀었던 친구들 XX. 전혀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문제를 풀 때 요성질 안 썼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무게중심 배웠죠? 무게중심. 그치? 무게중심 배웠지? 자, 무게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요거 2대1 비율이다. 이거 다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각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나 요 삼각형의 넓이나 요 삼각형의 넓이나 다 어때요? 같죠? 그치?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넓이를 정확하게 3등분으로 쪼개는 점인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이성질 이용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요점은 마이너스 k,0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요점이 대충 원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참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3참수 위에 어떤 한 점에서 우리 무게중심 P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점은 t, t 세제곱이실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저는 무게중심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무게중심과 각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넓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넓이가 S1이라고 했죠. 여기 S1.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조금 부족하잖아.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이름을 붙이자. 하트라고. 자, 괜찮죠? S1을 제외한 여기 삼각형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하트라고 이름 붙일게.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부분의 넓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부분의 넓이가 S2라 그랬죠? 문제에서 S2. 근데 여기가 하트니까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S2 빼기 하트가 되겠죠? 자, 쓴 말 이해됐어요? S2 빼기 하트겠지? 이거 운동스텝?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자,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한 게 뭡니까? S2에서 S1을 서로 뺀 것을 뭐라고 하자? FT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지금 S2 빼기 하트라는 친구랑 S1 더하기 하트라는 친구가 서로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S2 빼기 S1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2하트라고 생각해도 되죠? 2하트 넓이 구하시면 돼요.
이해 안 돼요 혹시? 다시 요만큼 S2잖아. 근데 내가 이만큼을 하트라고 이름 붙였다고. 그치? 그럼 여기는 S2 빼기 하트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S1이잖아. 요만큼 S1이잖아. S1에다가 하트 더해주면 여기 또 삼각형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 넓이가 같잖아. 무게중심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너랑 같다. 그래서 너에서 너 뺀 거는 2하트다. 이 소리라고. 됐어? 그럼 2하트 넓이 구하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그치? 2하트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돼? 요 직각삼각형에서 0부터 t까지 3참수 정적분한 거 빼주시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2하트라는 친구 그거의 2배 해주시면 돼. 어차피 삼각형이니까 원래는 2분의 1 해야 되는데 2분의 1 하지 말자. 헷갈리려나? 그냥 계산할게요. 하트 넓이 계산할게요. 자, 하트 넓이 어떻게 계산한다고?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뭘 빼준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x세제곱 정적분한 거 빼주자.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은 여기가 t이고 여기는 막 k니까 가로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t 플러스 k가 되겠죠? 그치? t 플러스 k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에 t 플러스 k에다가 자, 높이는 t세제곱이겠죠? t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 적분 못하시면 안 되겠지? 4분의 1에 t 4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2배를 해줘야 되니까 2하트라는 친구는 2배 해주시면은 t 4제곱 더하기 kt 세제곱 그리고 2분의 1에 t 4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서요. 고로 2분의 1 t 4제곱 더하기 kt 세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걸 뭐라고 두겠다? st라고 두겠다. ft라고 두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f'1이 20이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미분해가지고 1 대입했을 때 20 나온다라는 거 써주면 k 나와 안 나와? k 나오겠죠? 자, 미분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2t 세제곱 더하기 3kt 제곱이시겠죠? 자, 1 넣어주시면 2 더하기 3k가 되겠지? 자, 근데 그 친구의 값이 얼마다? 20이다. k 값은 뭐겠다? 6이다.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k 값은 6.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 집어넣어주시면 정답 나올 것 같아요. 8 더하기 얼마야? 48. 56. 됐죠? 그래서 답은 56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됐죠? 무게중심이라는 것만 잘 이용했으면은 이렇게 우리 넓이 뻘짓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랑 19번. 자, 20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 한다.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50까지 nf n의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수 주어졌네요. 로그 4의 8분의 n. 자, 로그 3의 k분의 27. 그 다음에 로그 4의 8분의 n 더하기 로그 3의 k분의 27. 자, 이렇게 세수가 주어졌는데 둘이 더한 너 맞죠? 세수 중에서 2개만이 무슨 수다? 자연수다. 자, 그러면 얘가 자연수였을 수도 있고 요렇게가 자연수였을 수도 있고 요렇게가 자연수였을 수도 있겠죠? 제 말 이해돼?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가 자연수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도 당연히 무슨 수가 되겠어? 자연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스는 딱 2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로그 4의 8분의 n이 자연수고 그리고 잘 들어. 자, 로그 4의 8분의 n이 자연수야. 얘 자연수야. 더했을 때도 어찌됐든 자연수여야 돼. 그럼 이 친구가 무리수나 분수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연수에다가 뭘 더해줘야지만 그래도 자연수가 될 수 있어. 정수, 0, 마일 이런 건 되잖아. 예를 들어 얘가 자연수가 5였어. 이 값이 5야. 5에다가 마이 더해줘서 3 만들 수 있잖아. 근데 5에다가 2분의 1 더해서 3, 자연수 만들 수 있냐? 안 되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로그 4의 8분의 n은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k분의 27은 0 이하의 정수여야 돼.
되니까요. 자, 됐죠? 그리고 둘이 더했을 때는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절대값이 더 커야 돼요. 제 말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얘가 5인데 얘가 마칠이어봐. 이러면 조지는 거잖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제 말 이해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얘가 자연수여야 돼. 얘가 자연수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진수가 4의 거듭제곱 돼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되는 게 n이 뭐밖에 없어요, 솔직히? 32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n 1부터 50까지만 볼 거야. 시그마 보세요. n자리에다가 1부터 50까지만 넣을 거라고. 그러니까 1부터 50까지 수 중에서만 보시면 돼요. 쓴 말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가 4거나 뭐 16이거나 64인 거 봐야 되는데 4인 거만 봐도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n이 뭐가 돼야 돼? 32. 이해됐죠? 자, 그럼 n이 32. 자, 됐어? 자, 그러면은 n이 32니까 여기는 1이야. 그러면은 얘는 뭐밖에 될 수가 없어요? 0밖에 안 되죠? 1만 되더라도 둘이 더해주면 자연수가 안 돼요. 얘는 0밖에 안 됩니다. 제 말 이해돼? 그럼 뭐 k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1개 이렇게 되니까 1개 k는 1이겠죠? 자, 쓴 말 이해돼? 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친구 끝났습니다. 이제 얘 봐야죠. 두 번째 케이스인데. 얘는 더 이상 뭐 나오는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번엔 얘가 자연수고 얘는 정수고 그 다음 둘이 더했을 때 자연수인 거 이거 보자. 됐죠? 자, 그러면 로그 3의 k분의 27이 자연수고 그리고 로그 4의 8분의 n이라는 친구는 0 이하의 정수여야 될 때 근데 둘이 더해서는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돼. 자, 됐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로그 3의 k분의 27이 일단 자연수가 돼야 돼. k 뭐 돼? 9, 그치? 27 안 돼요? 27 넣어주면 여기 1 돼버리면서 자연수가 아니라 0 됩니다. 그치? 9부터 가능해요. 자, k가 9인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k가 3. 또 그렇지. 얘는 다 해봐야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은 k가 9일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수는 무슨 수가 되게? 1 되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줘야 되게? 0만 되겠죠? 말만 되더라도 둘이 더해주면 자연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로그 4의 8분의 n이 0이어야 됩니다. 즉 n은 뭐만 된다? 8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돼요? 다 이해될 거라고. 그렇지? 도와줘. 자, 그 다음 k가 3일 때 봅시다. 자, k가 3일 때는 여기가 9가 돼가지고 여기가 자연수 2가 돼요.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0도 되지만 뭐도 돼요? 말도 돼요. 마이부터는 안 돼요. 둘이 더했을 때 0 되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로그 4의 8분의 n이 0 아니면 마일이 돼줘야 돼. 그러면 n은 8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 되려면 4분의 1이어야 되니까 n이 뭐인 것도 가능하다. 2인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여기가 3입니다. 그럼 여기는 0이거나 마일이거나 마이인 것까지 가능하겠죠? 자, 즉 로그 4의 8분의 n이 0이거나 마일이거나 마2인 것까지 가능해야 돼. 그럼 얘가 0이려면 n은 8, 진수가 1이어야 되니까 얘가 마일이려면 여기 4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n은 2.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가 되려면 여기 16분의 1 돼야 되는데 16분의 1 만들 수가 없죠? 네, 여기서도 n이 2와 8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제 말이 됐나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상 문제 이제 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랬어. 자,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n이 1부터 50일 때 우리 살펴보자. 여러분들 n이 1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내가 지금 그림에서 n이 1일 수 있나요? 안 돼요. n 1일 없습니다. n 1일 수가 없기 때문에 k도 안 나오죠? 됐죠? 그럼 n은 뭐만 됩니까? 지금 우리 다 찾아봤을 때 2랑 8과 30일밖에 안 됩니다.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n이 2일 때 볼게요. 자,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 만족하는 k 봅시다. 하나, 둘, 자, 2개 나오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n이 2일 때는 fn이라는 값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으니까.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n이 8일 때 봅시다. 자, n이 8일 때는 k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몇 개? 3개. 그러면 fn은 뭐가 된다? 3이다. 이 소리잖아. n이 8일 때는 f값은 3이다. k 개수가 3개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이 30일 때는 k가 딱 뭐만 가능했어? 1 하나밖에 안 가능했지? 그치? 그러니까 fn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둬놔야죠. 쓴 말 이해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하래요? n이라는 값과 fn을 곱해달래. 니랑 니 곱해서 다 더해달래. 그치? 나머지 볼 필요 없죠? 나머지는 어차피 아무 없으니까. 얘랑 얘 곱해주면 4, 24, 그 다음에 32, 뭐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지? 자, 우리 19번까지 하고 이제 10분 쉬자. 알았죠? 자, 19번은 제일 쉬운 문제야. 자, 봅시다. 얘들아, 좌표 평면 위에 x좌표가 마 1인 점피에서라고 했다고 하면 안 돼. 그냥 마 1, k라고 세우라는 소리야. y좌표 중요하지도 않다 이 소리야. 그러면 마 1, k라는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의 방정식 세웠댔지. 그때 접점의 개수가 몇 개 나왔대? 3개 나왔다라는 소리일 뿐이야. 어찌됐든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그었다는 소리야.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접선 그었다는 말이 나오면 접점 좌표가 중요하지. 그 접점 좌표를 그냥 t라고 잡으면 되지? 접점 좌표가 3개 있다 그래서 t값을 3개 잡는 거 아닌 거 알지? 자, 그러면 마1, k와 t, ft라는 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나 t에서의 미분계수나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t에서의 미분계수가 뭔데? 3t 제곱 마이너스 12t 이거라는 거잖아. 됐죠? 자, 그러면 ft라는 친구는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7 거기에다가 k 뺐고 자, t 플러스 1 넘기자. 3t 세제곱 3t 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마이너스 12t 자, 됐죠? 이렇게 곱했고 이렇게 썼고요. 됐죠? 이쪽 넘기자. 그럼 2t 세제곱 그 다음에 얼마야? 나 왜 계산도 안 돼? 도와줘. 자, 9t 이거 3t 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됐지?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7은 0. 오케이.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들아,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그 뭘 말하는 거야? 접점을 말하는 거야, 접점. 맞아? 근데 문제에서 접점 좌표가 알파 0,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 3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0, 베타다 이 소리야. 됐어요?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잖아.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은 세근의 합이 뭐야? 세근의 합이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세근의 합은 2분의 3이고. 자,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가운데가 뭘 의미하는 거죠? 두 근끼리 곱의 합이지 않았어요? 두 근끼리 곱의 합. 맞아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둘이 곱하면 0, 둘이 곱해도 0,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6인가? 이렇게 되겠지? 자, 됐지?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 해주면 돼? 그 곱셈공식 변형 써서 해주시면 되잖아. 그치? 이번 주 요식을 세워야죠. 요거 제발. 그치? 자, 10분 쉴게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나머지 질문 번호만 부르고시자. 15번. 그 다음 또. 그쵸?